자, 이번엔 그 라피엘 랩스입니다. 요거. 라피엘 요거죠? 랩스. 예. 자, 요거 저 마일드업 데일리 블루밍 선크림. 예. 남녀노소 어린이까지 포함한 모든 피부 타입이 안심하고 매일 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선크림을 소개합니다. 피부의 건강함을 거의 완벽하게 자연에서만, 거기에 동물 실험 없는 윤리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화장품을 만드는 라피엘 랩스가 만든 제품입니다. 라피엘 랩스가 좀 유명한 브랜드인가요? 처음 들어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마일드업 요즘은 데일리 뭐 많으니까 그런 네. 브랜드지. 마일드업 데일리 블루밍 선크림은 SPF 30 PA++.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겠죠? 네, 네. 자외선 차단 기능성 제품입니다. 네. 즉 자외선 B 차단율이 97%임을 인증받은 제품이라서 야외 활동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자외선 차단율이 가장 높은 수준의 SPF 50은 자외선 차단율이 98%. 단 1% 차이지만은 SPF 50은 피부에 자극적일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만 바르는 선크림이 아니라 사계절 매일 부담 없이 바를 수 있는 선크림을 찾는다면 FPF 30의 라피엘 랩스 선크림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기존 제품들과 달리 실리콘 오일 대신에 식물성 오일을 함유한 논나노 무기자차, 무기 자외선 차단 성분 제품입니다. 그래서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요. 네. 바다 오염 문제도 안심해도 됩니다. 오. 무기자차, 무기 자외선 차단 성분의 선크림 특유의 백탁 현상. 백탁 현상 아세요? 네. 하얗게 되는. 아, 그래요. 타르색소, 합성 향료, 그리고 주의 성분 등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자연 유래 안심 그린 처방으로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정말 순한 선크림입니다. 연령대, 피부 타입 상관없이 모든 가족이 모두 365일 동안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중요한 것은 가격인데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선크림이라고 자부하는 라피엘 랩스 선크림 출시 기념으로 정가 33,000원 가격을 파격 할인가 19,000원에 선크림 2개 구매 때에는 추가 할인을 적용해서 35,000원. 그러니까 2개 값을 거의 하나 한 개 값에 값에 주시는 거잖아요. 받는 거죠. 배송료는 무료고요. 김용민닷컴에서 라피엘 랩스의 선크림을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네. 숫자가 좋은 것 높은 게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숫자가 높으면 피부에 자극이 되게 많이 돼서 발라놓으면은 몇 시간 동안 안 발라도 네. 되니까 좋은데 사실은 선크림은 짧은 시간에 자주자주 발라주는 게 훨씬 차단 효과가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거는 다 이게 숫자가 좀 낮더라고요. 50짜리가 잘 없고 그게 이유가 있었네요. 50이면 테니스 치시는 분들, 아. 네, 운동하시는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쓰시는 게 50이니까요. 예. 아. 근데 차단율은 높지만 SPF 30이니까 피부에 자극이 적다. 그래요. 바다 오염 문제 안심하셔야 되는데 이 말이 저는 너무 와닿아요. 음. 왜냐면 한 프로그램에서 최근에 그 선크림은 바다 오염에서 이게 희석이 안 된대요. 아, 그래요? 이게 굉장한 오염이래. 수돗물에서도 그 정화 시설에서도 정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되게 바를 때마다 약간의 죄책감이 있었는데 이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꼭 기왕이면 써보고 그죠? 싶네요. 아이,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일단 세상에서 배송비가 제일 아까운데 배송비가 무료라고 하니 왜 네. 배송비, 이자, 주차료 이런 건 내가 써보지 못하고 날아가는 돈이니까 네. 세상 제일 아깝잖아요. 네, 배송비를 더 내서 기사님께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격을 채워서 무료 배송을 받으려다 과소비를 하는 타입입니다. 그렇지. 예. 대부분이 그런 타입이시죠. 네. 라피엘 랩스 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는 제가 얘기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리 오윤혜 씨. 이제 카페를 활동하진 않고 있고 주변에 이제 애엄마들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 고민하는 게 유치원만 가더라도 엄마들의 모임이 생긴대요. 저는 이제 4살 10개월이다 보니까 없긴 한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약간 그런 조짐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를 가면 이게 필수라는 거예요. 엄마들의 맞습니다. 모임. 이게 정보에서 내가 소외될까 봐 과연 이 엄마들의 모임에 내가 적극적으로 끼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끼지 않으면 정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또는 우리 아이한테까지 아이들 그런 친분 좀 관계가 영향 피해가 갈 받습니다.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이 되게 고민스럽다고. 저도 좀 사회성이 여러 사람과 친할 수는 없는 타입이기도 해가지고 그런 모임에 전 절대 안 끼거든요. 오히려 회장님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아니요. 그렇지 저는 않습니까? 절대 안 끼고 싶고 지금도 막 누가 얘기를 하면 그냥 전 그 방에서 나와버리고 막 이런 타입인데 의외시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두 분은 또 경험자이시도 하니까 어떻게 네. 해야 좋은지 엄마들의 모임 꼭 참여해야 될까요? 4살이에요. 2018년생 여자 아기 데리고 있는데 이제 하원 시간이 갔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일 안 하는 날은 하원을 제가 시키러 가면 그 놀이터에서
꼭 엄마들이 마주쳐요.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럼 매일같이 오가면서 만나는 분이니까 인사도 주고받고 안부도 주고받고 뭐 선생님 뭐 시킨 것도 서로 물어보고 하다 보면 안 친해질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뭔지 모르게 그렇게 어려워서. 약간 불편한 게 왜냐면 있어요. 아이들이 또 누구네 집에 갈래 뭐 안 헤어질래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막 집에 오가는 사이 맞아요. 되고 근데 그게 사실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일하느라고 서로 또 스타일이 다르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저는 그냥 아예 학원 시간을 살짝 피해서 가요. 안 마주치게.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보내면 지금은 어린이집이고 선생님들이 그냥 공지해 주는데 그 아이들이 뒤돌아서면 까먹는 딱 4살이라서 그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 뭐 잘 맞아요.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보낸 언니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정보에서 소외되는 수준이 아니라 네. 애들끼리 친분 관계가 네, 완전히 맞아요. 달라진다. 우리 애만 친구가 없더라. 어.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꼭 그런 건 아닌데 제 주변 진짜 이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던 게 이제 단톡방이 생기잖아요. 네. 엄마들끼리 단톡방이 생겨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인간적으로 좀 가까워지니까 술도 한잔 하고 밥도 한 끼 먹고 이렇게 친해지는데 생각이 완전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것 그러면 같아요. 그거를 계속 거기에 껴야 되는지 본인은 동의하지 않은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의견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저희 꼬마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날 급식이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돈가스가 맛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 2번 도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급식을 이제 엄마들이 가서 봐주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급식이 그날따라 빨리 떨어져서 아이가 놀다가 늦게 오는 바람에 못 받은 아이가 있었거든요. 아.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걸 못 받은 게 너무 속이 상하셨던 아유, 그렇지. 거예요. 밥을 굶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밥은 있는데 반찬이 이제 좀 부실, 보통- 돈가스는 없겠지. 네. 네. 그러니까 다른 반찬으로 대체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원활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화가 나셔서 대체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제대로. 그래서 이제 그날 단톡방에 막 얘기가 올라왔는데 저는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꾸를 할까? 막 20몇 명의 엄마들이 한 발씩 하면 저는 일하고 있는데 카톡이 막 50개, 100개씩 어머나. 올라오니까 일하는 엄마들은 대꾸를 할 여력이 없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네. 진상을 알고 보니까 아이들이 놀다가 늦게 들어온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래서 늦어서 음식이 떨어진 거였는데 엄마는 또 아이만 소화해야 되는 줄 알고 너무 이제 속이 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각이 다르면 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내린 결론은 불가근 불가원. 너무 또 멀어져 있으면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이제 세월호 이후에 아이들이 수영을 필수로 통과해야 되는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영을 배울 때 무리무리 지어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수영을 20명을 다 같이 수영장에서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보통 과외를 하는데 그럼 친한 엄마들이 이렇게 오윤혜 씨랑 신민정 평론가랑 저랑 우리 애기 4명, 5명 이렇게 묶는데 여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모르면. 그래서 보통은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 때 친했던 엄마들이 이제 같은 반을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묶여서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마저도 잘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학교 때 1학년 때 봉사 그냥 했어요. 책 읽어주는 봉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4명의 전문가가 엄마들이 또. 묶이니까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학교에 이제 가면 듣는 귀가 생기니까 그나마 보시는 분들 이제 제가 업무 시간도 다르고 업무 스타일도 다르니까 엄마들하고 친할 기회가 없으니까 또 너무 안 만나면 또 네. 문제가 되고 너무 가까우면 말이 나게 마련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수준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의문인 게 엄마들의 모임에 아이들의 교우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과연 정상인가? 네. 왜냐면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친한 애들이랑 놀고 싶지 엄마가 누구랑 친하는지는 솔직히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자랐죠. 네. 그냥 학교에서 만난 애랑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네. 내가 좋아하고 나랑 잘 맞는 친구랑 놀게 만들어주고 그게 사회 발달이나 교우 관계에 좋은 거지. 엄마들끼리 친하니까 억지로 나는 쟤랑 놀고 싶은데 엄마들의 모임에 걔가 없어. 그런 상황을 계속 반복한다는 게 과연 아이한테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얘가 애들이 원하는 애랑 놀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놀 기회 자체를 못 갖는 거예요. 학교 끝나고 다 맞습니다. 바로 엄마들이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학원도 그때 갖다 놓으니까 다른 아이를 만날 기회 자체가 없어요. 저랑 이렇게 만약에 이영경 앵커님이랑 가까워서 우리 둘이 같은 학원에 등록하고 네. 그러면은 얘네들 학교 끝나고도 또 만나는 거예요. 2번째 학원에서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학원을 안 보내거나 하면 완전 아니면 소외되겠네요. 이렇게 또 친해져서 가끔 뭐 먹으러 가자, 어디 놀러 그리고- 가자 할 때 놀 기회, 만날 기회 같은 게 맞아요. 계속
얘랑은 학교에서만 만나. 내가 분명히 얘를 좋아했었는데 놀다 보니까 일주일에 3번 정도 이 친구들이랑 놀아. 그러다 보면 우리 그때 그랬잖아 하면 이 친구 잘 모르고. 아이고. 그러다 보면 엄마들의 관계가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그리고 제가 신민정 평가 바빠요. 전처럼 언니 미안한데 애 데리러 갈 때 우리 딸 좀 그러면 같이 같은 차에 실어서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 집에 놓고 가. 그럼 밥 먹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을 묶을 수 있는 그냥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놀이터에 모여 앉아서 자기들끼리 무리짓기를 하면서 노는데 이게 전면 차단이 되면서 아예 그게 사라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옷차림 지적했었잖아요. 네. 그게 왜 생기냐면 엄마들끼리 이렇게 친하니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 집 아빠는 뭐 하고, 저 집 애기는 뭐 하고, 저 집 애는 누굴 뭘 그러니까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게 알게 되고. 네. 저는 사교육도 최소한으로 시키고 싶어서 시킨다면 뭐 수영, 태권도 이 네. 정도? 그러면 진짜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왕따 각인가 이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학원도 애들 막 4-5개씩 다니니까. 갑자기 상관없는 얘기인데 네. 제 아내하고 굉장히 친한 분이 있어요. 지금도 저 친분이 있으신 분이에요? 지금 네. 우리 딸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유치원 때 나보고 이제 학교를 해달라고 네. 해서 유치원 차가 오면은 걔하고 또 친한 분 네. 아들 네. 같이 데려와서 집에다 놔야 되는데 아내가 뭔가 얘기한 벌써 거를 웃겨요. 남편들이 좀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셔야 네. 돼. 아내가 얘기한 거를 100% 머릿속에 입력하지 않는 이런 아주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50%밖에 네.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요. 우리 딸만 데리고 갔었지. 어머나. 그분 남자 그래서 그 엄마가 어머, 난리 엄마가 났겠네. 지금도 씹는다는 거야. 나를. 그 얘기를 하면서 아 맞아요. 어머나. 세상에.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저 아는 남자분은 아이한테 1년에 해주는 한 가지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엄마들이 꼭 가야 되는 자리에 자기가 간대요. 아빠가. 아빠가요? 네, 학부 아. 모임에 네. 엄마가 꼭 가야 되는 자리에 자기가 가면서 네. 오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빠만 온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엄마가 왔는데 네. 자기는 아빠가 온 거야. 네. 그래서 어. 기분이 좋은 거야. 자기 아빠만 왔으니까. 그리고 나올 때 용돈을 주머니에 딱 찔러주고 간대요. 1년에 한 번씩. 아빠가. 그러니까 자주 이제 아까 김용민 PD가 얘기하신 것처럼 엄마들처럼 디테일하게 해줄 수 없으니까 1년에 한 번 너는 내가 아빠가 가져가. 그리고 올 때 엄마가 주지 않는 정도를 주머니에 찔러주고 오면. 그래 1년에 한 번씩 꼭 그렇게 했대요. 아이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봉사할 때도 아버님이 꼭 나오시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잊어버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또 어머님들하고 굉장히 친해가지고 저희 애기 아빠도 훨씬 잘할 것 같아요, 저보다. 그런 아마 경우 모임을 있거든요. 주도하고 우리 집에서 모이지 않을까. 그 초등학교 되면 부모들이 학교 갈 일이 많아져요? 그 1학년, 픽업 2학년 말고도? 때. 아. 1학년, 2학년 때는 엄마들이 이제 업무를 분담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녹색 어머니. 네, 그리고 그렇지. 급식도 어머니들이 와서 이제 만들어요? 배식이요. 음식을? 배식만 아, 배식. 혹은 또 뭐가 모자라지 않나 학교에서 하는 급식이 마음에 들지 않나 이제 그것도 있고 저는 이제 그런 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책을 읽어주려고 했다가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요? 초등학교 1학년에게 책을 읽어준다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몰랐던 거죠. 이런 거 남녀노소 여기까지. 남녀노소 뭐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애들이 엉덩이가 앉아있질 않는군요. 이 의자에 닿아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다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예. 그리고 다리는 복도에 나와 있습니다. 아. 아니에요. 발언권이 없어요. 그냥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런 아빠가 있었습니다. 이랬더니 우리 아빠 아닌데요. 이런 거. 우리 귀여워. 아빠는 이래요. 어, 그러면 너무 거기 웃긴다. 아빠 있는 애들이 다 한 마디씩 다 갑니다. 20몇 마디. 그래서 제가 15분을 하면서 아, 진짜? 방송 15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아직 저기 여중 행사 한가 보셨구나. 여자 중학교. 왜요? 아, 나 아직도 학교 이름을 잊지 못합니다. 재물포 여자. 네. 네. 600명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앉아 있어요. 네. 여학생들이. 네. 그 앞에서 뭐 하셨어요? 직업의 세계를 이제 얘기를 해야 돼, 1시간 동안. 근데 말이죠, 정말 이거는 테러다. 왜요? 맥인 누구도 거다. 나와가지고 나한테 뭐 한 대 때리거나 욕을 하지도 않는데 네. 그냥 아니 말을 안 듣는 거야. 누워 있더라고요, 저는. 네. 아. 그래서 큰 수 없이 그래서 제 동생이 이제 연예 쪽에 있다 유명한. 보니까 그래서 연예인들 뒷얘기를 하면은 이게 벌떡벌떡 일어나. 집중력이 10초. 딱 10초야. 아, 그것도 그래요? 10초밖에 안 가요? 10초. 딱 아무개 아시죠? 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딱 얘기를 하고 10초 만에 다시 또 그냥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중학교 그래가지고. 1, 2학년이면 뇌에서도 두려움을 덜 느끼게 되는 그런 시기를 걷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마치고 나서 내가 거의 혼이 나갔어요. 혼이 비정상이 아, 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돼요. 좀 굉장히 내가 멘탈이 세다고 생각을 했는데 600명한테 600 못 명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이건 괜찮은 편입니다. 지난번에는
전여옥 씨가 왔는데 울다 가셨어요. 아, 어떡해. 아, 저는 150명의 여학생들이 있는 중학교에 가서 저런 똑같은 직업특강 강의를 네. 갔었어요. 네. 근데 3분의 1은 그 강당 바닥에 누워 있는 아, 거예요. 누워 있어요. 뒤에 아이들은 지지해서 누워서 이렇게 제 얘기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와. 그냥 그러지 말고 나가는 게 어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가지 않고 계속 쫑알대면서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겨우 1시간을 마치고 나왔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 전에 박영선 전 장관이 왔다 가셨는데 어떡해. 박영선 전 장관 어머 그분이 왔다 가셨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누구냐고 했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정말 대단한 그쵸.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1, 2학년들한테는 모르는 아줌마지. 네, 그런 네,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도 큰 반응의 차이가 없었다고. 아. 그 생각이 나네요. 네. 그때 수해 작업 막 이제 군인들이 투입돼서 하는데 엄청 별 달린 분이 오셔가지고 막 진짜 난리도 아니었는데 군대에 안 간 중학생 남자애가 아저씨 비키라고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모두 다 바들바들 떨었다는 우와. 아저씨 비키라고. 네. 역시 네, 그 그런 세상 모를 게 점을 없는. 제 생각하니까 저는 600명이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150명이 그냥 맛이 갔었어요. 아, 그래요? 아이들이 반 누워 있는 바람에 정말 저의 승질 같아서는 그냥 나갈래? 안 들어도 되는데 나 너 없어도 상관없나. 2번 올 거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교육적인 장소인 관계로 네, 그 말씀. 아 정말 네. 이건 뭐 울분이 쌓일 새도 없어요. 뭐 화가 나려고 해도 맞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네. PPT 아무 소용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의 밤새 만들어갔지만 모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불가금 불가원. 그건 뭔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가깝게 지내시지 마시고요. 너무 멀리 지내시죠. 이게 진짜 전화도 안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면 한 명을 타겟을 하시는 건 어떠세요? 한 명하고만 친하게 네. 지내자. 아, 그 분을 통로로 해서 정보를 알고. 네, 정보를 알고. 저도 한 명 정도만 연락을 하고 저는 진짜 저희 꼬마를 예쁘게 봐주신 어머님 한 분이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근데 정말 저는 한 달 기도했습니다. 진짜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천사 같은 분이 나타나셔서 잘 지나갔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정보에 대해서 제가 엄마들이 주는 정보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상실감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주 친한 언니가 아이를 다 키웠어요. 그 엄마들만 알고 있다는 정보가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다 나온다고. 아, 진짜요? 네, 교육 정보라고 하는 게 아. 나온다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 졸이지 말아라.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워킹맘 엄마들의 길은 따로 있기 때문에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그냥 지나가는 게 좋겠다고. 아이를 강하게 키워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해줄 수 없으니까. 아이가 내가 관계를 맺는 거고 왜냐면 사실 우리가 초등학생만 지나도 중학생쯤 되면 자기 친구 자기가 찾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시기 동안 몇 번 막 같이 못 어울리는 게 막 엄청나게 크게 상실감을 느낄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게끔 아이를 강하게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저희 딸아이를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바꿔준 친구가 생겼어요. 저희 꼬마한테. 그래서 저는 좋은 무조건 영향을 줘. 예, 그래서 걔는 학원 어디 다니는지 너도 거기 가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이가 마음을 붙여야 뭘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인데 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엄마가 아니라 그 애를 걔는 학원 요즘 어디 다니는지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자 아미리다님이 네. 절대 밴드 탈퇴는 안 됩니다. 오윤혜 씨 이런 말씀. 어느 정도- 나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예. 아무도 초대를 안 단톡방 나가지 해주는구나. 말고. 탈퇴하는 순간 초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라도 보기는 눈팅은 계속 네, 하여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중2다. 그렇죠. 중2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는. 근데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저는 오늘 사실 쿠팡 얘기를 좀 해보고 쿠팡 싶었거든요. 얘기. 아. 근데 엊그제 나온 뉴스였었는데 동작구에 있는 분식집을 하는 50대 사장님, 여자 사장님이 뇌출혈로 이제 돌아가시는 아이고. 사건이 있었어요. 새우튀김 그거. 네, 새우튀김.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욕을 해도 대꾸를 할 수 없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싫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네. 근데 사람을 차라리 죽이는 대놓고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 괜찮은데 뭐 니네 부모님 뭐 아이고.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게 제일 싫었었는데 그래서 네. 감정 노동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제가 감정이입이 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요. 이분이 분식을 여러 개를 시키고 새우튀김이 한 개당 2,000원이었다면서요. 네. 전날 3개를 다 먹고 한 개가 색깔이 이상하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이 사장님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거 가지고 색깔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이 50대 여자 사장님한테 너네 부모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씨름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환불을 해달라고 해서 끊는 환불을 해줬더라고요. 네. 해주고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 쿠팡이츠에서 전화 온 거죠. 네. 그 앞에 화장실 가서 우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얼마나 모욕감이 당연하죠.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주문하시는 분이 쿠팡이츠를 통해서 그 분식집 거를 주문을 하셨고 먹고 네. 나서 별점 테러에 전화해서 욕까지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개념 없는 사장님이라면서 자기에게 그렇게 뭐 니네 부모님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별점을 어머나, 쓰고 그러니까 쿠팡이츠에서 배달앱을 하는 회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한다며 전화를 했는데 이미 한판 울고 이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에서 쓰러지셨는데도 네. 쿠팡이츠 직원이 그 부분을 전달해달라고 그 김밥집 직원이 지금 쓰러지셔 전화를 못 받는다고 했더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달해달라고 그렇게 3번을 얘기하고 끊고 있었는데 이분이 쓰러졌을 때가 그 직원하고 통화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 내 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뇌출혈로 쓰러지셔 3주 만에 아이고,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예. 네. 근데 아버지도 그 일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당연하죠. 이 가게를 그 따님이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고 아.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 지인들하고 이걸 탈퇴를 해야 되냐. 그래서 하루만 해도 사실 지난번에 화재 때문에도 17만 명씩, 18만 명씩 탈퇴를 한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쿠팡이요? 네. 그러니까 새벽 배송 안 받아도 좋다. 조금 늦어도 괜찮다. 우리가 이런 데에서 물건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우리가 아. 편리하게 사는 것만큼 누군가 갈아 넣어 갈아놓고 있는 거니까. 새벽에 물건이 왔다는 건 3시에 누가 와서 놓고 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약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거냐. 그래서 엄마들도 보니까 다들 이제 탈퇴하고 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이 맘카페 되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오늘 제가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요즘에 배달을 3시간 단위로 끊어서 10분 만에 배달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대요. 업체들이. 빨리빨리 배달을 해주면 그러니까 하루 만에 배송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 오전에 배송해 주느냐. 그걸 주문했는데 오후에 배송을 해주느냐. 그럼 오늘 12시, 오늘 3시, 오늘 6시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경쟁을 하는 건데 사실은 아까 신민정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갈아 넣은 일이기 아유. 때문에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어쨌든 소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기업이 중간에 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거. 그렇지. 그게 가장 큰 잘못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갑질이라고 하는 내가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에 다니는데 이걸 시켜 먹을 때는 내가 소비자지만 내가 이걸 판매할 때는 또 내 판매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빚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데는 구조적인 아까 그 기업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나 아까 택배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택배 관련해서도 택배비가 인상됐을 때 그게 다 기사님한테 가면 나 인상돼도 괜찮다라고 대답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구조적인 개선도 필요한 것 같고 우리가 다 연결되어서 서로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의 삶을 갈아넣지 않는 수준에서는 좀 제어가 필요하다. 공공의 제어도 필요하다라는 게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여기 쿠팡에 환불 규정이 없대요. 환불 규정이 없어서 네. 지금대로라면 제가 한 3, 4일 전에 시켜서 먹고 기분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나빴어요. 네. 그래서 환불해달라고 환불해줘야 된대요. 아, 업주가요? 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환불을 할 때 음식 같은 경우는 신선식품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진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규정상 언제부터 언제까지 맞지. 환불해줘야 된다든지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 배달앱은 그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주분들은 사실 그 앱을 통해 앱에 별점하고 평점으로만 평가를 받기 글쎄.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댓글 달는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주분들은 항의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사실은 이제 공급자가 적고 소비자가 많던 시절에는 너무 불친절한 분들이 많아서 손님은 왕이다 이런 거 써붙이는 맞아, 데가 맞아. 있었는데 요즘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서비스 직업에 계신 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냥 주부들이 이제 물건을 제일 많이 주문해서 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야 될 수익 상당 부분을 기업에서 예, 가져가고 가져가는 거예요. 구매자도 더 비싼 가격에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쿠팡이츠가. 그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오빠도 이제 그런 서비스업을 하는데 그러면은 오빠가 누구예요? 제 남편이죠. 아, 네. 오빠라고 합니까? 저도 오빠라고 자기라고도 하고 헌이라고도 하고 오빠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름 부르실 때는 없어요? 아, 화났을 때, 네, 저도요. 화날 때는 이름 땡땡땡 부르죠. 김도근 이러면서. 누구
저도 그렇죠. 이렇게 부르면 그렇게 부르면 제가 진짜 머리가 뚜껑이 열리는. 1년 선배인데 저도 이름 오빠 뭐 필요할 때 오빠 이렇게 필요할 때 하고 오빠죠. 하면 야 근데 배달의 앱에 들어가서 시키지 않고 그냥 그 식당에 가서 배달을 시키는 거는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하는데 이미 그런 시스템이 될 수가 없는 게 그 업주에서는 배달 직원을 따로 쓰지를 않잖아요. 이제 더 그렇지. 이상. 네,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에 뭐 배민이면 배민을 불러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는 결국 나가는 거고 맞습니다. 리뷰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배달의 민족에 주문을 하든 내가 업주에 주문을 하든 이거는 이제 이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그럼.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배민이든 쿠팡이든 그 수수료를 가져가는 업체에서 책임까지 져야 되는 건데 지금 수수료만 가져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고 네. 그 소비자들의 정말 리뷰의 노예라고 하잖아요, 자영업자들이. 리뷰의 노예. 아. 리뷰 자체를 없애야 되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건의도 되게 많이 이게 하는데 리뷰를 쓰는 거에 대해서 구매자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당근 마켓에 서로에 대해서 매너 온도가 있듯이. 그 매너 온도가 있듯이 이 네. 구매자가 상습적으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띡띡할 수 있는지 그동안의 구매 평가를 볼 수 있다던가 아니,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익명이라고 해서 책임지지 않는 문화가 지금 이렇게 서로 그럼. 상처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정말 아닌 거는 남겨야겠다라고 하면 내 이름이 떠도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명으로. 네, 실명으로 남기든지 아니면은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한 명이 일방적으로 한쪽이 당하는 시스템이 네. 지금은 정말 노예인 거죠. 맞아 리뷰의 노예래요. 그 별점 하나 때문에 진짜 사장님들이 별점 깎이는 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새벽에도 계속 아이고. 체크하시고 네. 저는 이제 지자체들도 관할 그 부서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옛날에는 중국집에 전화번호를 다 저장해 놓거나 이걸 보고 직접 그렇죠. 했잖아요. 전단지 같은 거 보고. 근데 이제는 그게 네이버로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전화해서 맞아요. 시키는 걸로 그리고 배민이 생겨도 사실 저는 수수료를 많이 뗀다는 얘기가 들어서 이 전화번호를 어떻게든 알아내서 직접 주문을 하는 걸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소용이 없는 게 뭐냐면 네이버 측에서 전화번호를 네이버화 시킨 전화번호만 등록할 수 있게 합니다. 050. 아, 그래요? 050으로 하는. 그럼 050. 결국에는 이 전화를 걸 때마다 나는 이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네이버밖에 없는데 네이버가 또 먹는 거예요. 진짜 대기업 진짜 머리가 그런 쪽으로는 비상하네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겠다는. 그 일종의 안심번호지 안심번호. 네. 안심번호지만 사실 안심번호 맞죠. 그렇지. 050으로 우리가 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 수수료하고도 더 관련이 깊다는 거를 그래서 그 책임 소재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가 가져가는 만큼 정말 책임을 지고 있는지 중개 수수료를 챙기는 만큼 네. 또 뭐 배민이나 쿠팡이츠가 그런 부분에 책임을 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양쪽의 균형을 생각해야 되는데 한쪽을 갈아넣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송 끝나고 항의 전화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시사 프로그램 하면 아, 네.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하루는 오른쪽이라고 무지하게 욕먹었는데 그 다음날은 또 왼쪽이라고 무지하게 욕먹고 이제 그런 날들이 있었는데 네. 정신을 다 나갈 정도로 일하고 나와서 그 욕바지를 듣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저는 자. 그냥 한두 번이니까 괜찮은데 김용민 YTN 사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에? 김용민 YTN 사장은 어떻게 하실 그런 거예요? 뉴스를 어떻게 네. 다루느냐? 좌쪽의 기운 뉴스 먼저 아. 첫 번째, 우쪽의 기운 뉴스 한 번 더. 그렇게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같은 사안을 두 명의 기자가 다른 관점으로 보도하게끔. 네. 사장님 되시면 좋겠다. 오늘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두 번 그렇죠. 보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그게 보여주면 맞죠. 그 내용적 공정성을 또 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윤혜 씨, 네. 좀 시켜주세요 좀.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렀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할 저는 수 있는 그래도 앵커라는 직업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한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게 너무 많이 당하셔서 제가 택시를 이제 불러서 타고 다니거든요. 새벽에 방송을 하러 가니까 근데 어떤 기사분이 저한테 평점을 좀 잘 남겨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 그러세요? 그래서 아 당연히 잘 드리죠. 뭐 제가 무사히만 데려다 주시면 최고 제가 별 5개 항상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탄 승객이 급하다고 조금 빨리 가달라고 해서 신호위반까지 가면서 데려다 줬는데 네. 과속했다고 별점을 1개를 남겼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무실에 불려가셨대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예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할 때 네. 제가 포장한 거를 배달해서 드신 알바. 분들이 알바. 전화를 여왕. 해서 뭐 이딴 식으로 포장을 했냐고 클레임을 걸었대요. 그래서 저는 엄청 욕을 먹고 뭐 그 부분에서 제가 만약에 손해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제 포스에서 나갔으면 뭐 메꾸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월급에. 그런데 제가 그 알바를 마치고
이제 신발을 사려고 신발 가게 들어갔는데 분명히 제가 포장한 그 영수증, 제 포스 영수증이 붙어 있는 네. 그걸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분은 방금 전에는 나의 손님이었지만 그렇죠. 얼마든지 갑질할 수 있었지만 저는 235라 그랬다가 240이라 그랬다가 빨강색도 꺼내오라 그랬다가 검정색도 신어본다 그랬다가 안 사고 나왔습니다. 우와,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어요.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서비스 업종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결국에는 다 서로에게 연결된 사람을 그럼요. 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그때 알바를 하면서 깨닫고 나서는 그렇게 깨닫게 하려면 그런 리뷰 테러라는 사람들을 정말 강력하게 처벌하는 좀 예가 있어야지 책임을 져야 되지. 돼요. 맞아요. 그런 걸 깨달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면 처음부터 그런 걸 그러세요. 안 남겼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이 새우튀김 문제 삼은 그 고객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며칠 지난 것도 항의할 수 있지 않냐, 정해진 게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아까 신민정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유난히 이제 소비 서비스 직업에 대한 일종의 손님 의식 예, 그게 너무 커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아는 사장님은 우리는 직원이 왕입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갑질하는 고객은 내보내겠다고 앞에다 써서 붙이셨더라고요. 오죽하면 이제 그랬겠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있다면 특히 된 주부들이 물건을 많이 사기도 하고 주문도 하고 소비자를 많이 사용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저 아는 분들은 많이 탈퇴를 하셨더라고요. 아, 쿠팡 탈퇴. 네, 그래서 그래야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참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우리 어머니들의 정말 이런 집단지성. 앞으로 이딴 식으로 기업 운영하면은 재미없다는 거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렇죠. 그게 집단지성으로. 쿠팡이라 할지라도. 그럼요. 이런 집단 지성이 일할 때 이제 공적 제재도 같이 들어가야 맞아요. 진짜로 그럼요. 역할을 아, 하죠. 개피 보는구나 이런 식으로 네. 했다가는 개피 그렇죠. 본다. 예. 괜히 뭐 ESG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네, 이런 게 제일 중요한데 네. 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나눈 네. 것 같아요. 네. 오윤혜 씨 어떠세요? 아, 저는 이제 여자분들하고 해본 건 처음이라 가지고 약간 긴장을 했는데 약간 제가 남자여가지고 제가 약간 중성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믿어집니다. 남자들하고 잘 맞았는데 네. 아, 여자들하고도 내가 희망이 있다. 약간 그런 가능성을 봤어요. 이렇게 똑똑하신 앵커님과 이제 약간 지적인 여자들이 제 주변에 1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약간 힐링이 되는 그런 아니, 느낌? 정민여 씨는 뭐가 되는 겁니까? 걔는 지적인 거랑 완전 거리가 멀죠. 무슨 소리에 저보다 모르는데. 아, 죄송합니다. 오윤의 정민여 TV 좀 믿으시러 사랑해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아, 자기보다도 모른다고 하더니. 아, 그래서 저는 두 분을 뵙게 돼가지고 뭔가 저도 모르게 뭔가 좀 제가 업그레이드 된 느낌. 사실 네, 너무 저희 한 즐겁습니다. 8시 반에서 9시 사이 등원할 때 만나면 직업이 뭐든 다 똑같아요. 그럼요. 얼굴도 똑같고 맞아요. 8시쯤 만나면 아 똑같은 맞아요. 그 룩도 너무 튀게 입으면 욕 먹잖아요. 등원 룩. 네, 등원 등원 룩이 룩이 있어서 있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이런 거 입고 욕 가면 욕 먹습니다. 먹습니다. 아, 그래요? 저 엄마 왜 저래?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모자도 야구 모자를 쓰고 뭐 이렇게 네. 기본 룩을 지켜줘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엄마를 만나고 싶네요. 네, 그래요. 우리 앵커님 또 방송 있으시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네요. 마무리해 주세요. 네. 아니, MC. 아, 그러십니까? 아, 네. 네.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굉장히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참 좋네요. 그리고 김용민 PD님이 저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제가 아, 십몇 년 만에 처음 거의 뭐 봐가지고 제 젤이에요, 젤. 아, 제리. 네. 누가 통과 톰인지 누가 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가 되고요. 예, 오늘 마음수치사는 시청자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주에는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네. 재미있는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김